지난번 강의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중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첫 시에는 지난번에 못했던 강의를 이어서 진행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따라서 강의는 좀 짧을 것 같아요. 좋죠? 제가 좀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강의했던 거 잠깐 한 1분 정도 보고 지나갈게요. 그 웹체험 스캔, 디도스 공격, SMB 해킹, RAT 감염 패킷 분석을 진행했었고요. 지난 차 시에는 6차 네트워크 해킹 패킷 분석이라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학습 개요는 801.11 우선 패킷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WEP, WPA 암호 원리와 해킹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결합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802.11 프로토콜 패킷 구조와 그리고 와이어샤크에서 어떤 디스플레이 필터식을 사용해서 그 결합 과정을 따라서 패킷을 필터링 하는지도 실습을 했었고요. 이를 한 다음에 WEP에 대해서 취약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풀어내고 그리고 해킹을 시연한 그 자료들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WPA2 암호화 방식과 공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차 이랬고요. 이런 정의, 그다음에 현황, 표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우선된 공격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합 과정에 대해서는 액티브와 패시브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프레임에 대한 그 개념과 패킷 헤더를 한번 봤었습니다. 패킷 헤더, 비콘 패킷 또는 결합, 제어 결합, 프로브, 인증, 프레임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와이샤크 필터식을 추가한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실제 와이샤크로 패킷을 열어가지고 이제 저 와이샤크 필터식을 넣어보고 패킷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패시브 모드와 액티브 모드의 차이점은 다들 아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은데요. 패시브 모드는 AP와 단말기가 연결된 적 없었던 상태에서 결합하는 모드고요. 액티브 모드는 기존에 연결한 적이 있었던 이력이 있는 AP에 클라이언트가 AP한테 프로브 리퀘스트라는 패킷을 보내고 응답을 받음으로 인증이 자동으로 동작하는 모드를 말합니다. WP 크랙에 대해서 이제 암호 알고리즘, 암호화하는 방법, 복호하는 방법, 복호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사용된다는 것. IV는 24비트의 런스 값으로 생성이 되는데 24비트에 대한 생일 패러독스란 공격을 활용해서 4096개의 패킷만 있으면 1600만 개의 경우의 수가 있더라도 크랙이 가능한 그런 이론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가상의 숫자를 세워서 계산을 해보고 그 계산이 맞는지 한번 논리적인 POC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WPA, WPA2에 대해서 알아보고 크랙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은 제외하고 문서로 정리한 게 있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습을 하면 좋은데 현재 저희 집 공기가 한 대라 실습을 하는 순간 인터넷이 끊겨서 강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됐고 지금 제 워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WPA란 Wi-Fi Protected Access의 약자고요. WPA2는 버전 2를 의미합니다. WEP 방식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WEP 방식은 짧은 시간 내에 복합키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실습을 통해 알아봤고 WEP 암호화 취약점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2004년 이후 WEP는 IEEE 공식 표준 방식에서 제외되었고요. 더 안전한 암호화 방식인 WPA가 채택되었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WPA와 WEP는 마찬가지로 IEEE 802.11 무선 랜 표준의 보안 방식 중에 하나고요. TKIP라고 해서 무결성을 증명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WP는 AES 알고리즘 사용해서 보안 측면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WPA, TKIP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요. 한글로 풀었으면 임시 키 무결성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WP와 같이 RC4를 사용하지만 프레임별 다른 키를 생성하도록 적용했습니다. 그 키를 계속 생성하는데 WEP 같은 경우는 IV라는 값에 24비트에 대한 경우의 수로 생성을 해왔다면 이건 그거 플러스 프레임별로 조건을 주어서 어떤 하나의 더 살트를 붙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WP에서도 RC4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 AP 사용자들이 새로운 하드웨어를 구매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암호 방식을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편리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WP는 RC4 알고리즘의 IV와 키 값을 넣어 키스트림이 생성이 되었죠. 그까지는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특히 IP는 키는 임시로 생성되어 패킷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WP와 같이 고정 암호키에 대한 취약성은 발생하지 않아요. 즉 키스트림은 IV 템포탈 키가 됩니다. 템포탈 키 값이 생성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WP 키와 AP 맥 주소를 X와 연산해요. 중간 키를 얻고요. 서로 다른 AP는 다른 맥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 같은 WP 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템포탈 키는 다르게 나오므로 WP 키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해 안 가시면 중간중간 말씀하셔야 돼요. 그 다음 순서 규칙을 정하여 중간 키를 암호화시키면서 WP 키와 IV 연관성을 줄이고 WP 방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WP의 키 재사용 및 재생 공격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TKIP 방식 역시 크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최근에 그 관련된 취약점이 연초에 공개가 됐었죠. 그게 작년에 아마 공개가 됐을 거예요. 작년에 어떤 한 보안 연구원이 발표를 했고 그게 뭐 해킹대회 문제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무선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PA2 AES CCNP라는 게 있는데요. 카운터 모드 CBC 맥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CCNP AES 기반은 TKIP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802.11i 암호화 프로토콜입니다. AES는 데이터 암호화 표준 방식인 DS보다 강력한 암호 알고리즘을 주목받는 차세대 알고리즘이며 TKIP에 사용한 RC4 알고리즘은 앞서 설명한 대로 취약한 키스트를 생성하는 방식이지만 AES는 블록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서 보안 측면에 더 안전합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올 수 있어요. 뭐 RC4니 AES니 블록이니 스트리밍이니 공개키, 개인키 뭐 여러 가지 그 암호학적 개념이 있는데요. 나중에 암호학 강의를 추가로 진행할 의사가 있어요. 또는 부탁드릴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암호화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금일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드니까 직접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다음 강의에 암호학 강의 추가될 때 그때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128, 192, 256비트 등의 가변성에 띄는 키 크기를 가지게 되는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해서 암호화된 데이터는 WES 복호화 없이는 원본 데이터로 복호하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증, 암호, 보안에 대해서 WP, WPA, WP2에 대한 차이점들을 각각 써놓은 겁니다.
WEP는 아시다시피 뭐 24비트도 있고 64비트, 128비트가 있고요. 인증 키와 동일한 키, 고정 키를 사용하죠. 여기서 재사용되는 그 고정 키가 문제였어요. 여기서 크랙이 되는 구조고요. 64비트, 128비트 모두 단시간 내에 크랙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IB가 재사용되는 패킷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WPA는 사전에 공유된 비밀키나 별도의 인증 서버를 사용하고 동적인 암호키를 생성합니다. WEP 방식보다 안전하고 키와 IV의 연관성은 적지만 안전하지 않은 RC4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단점이 있어서 WPA2, 사전에 공유된 비밀키를 별도 인증 서버에 똑같이 사용하지만 여기서 달라지죠. RC4가 아닌 AES를 사용하고 이 AES는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안성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더 우수한 보안 암호화 방식이 나올 거예요. 저것도 언젠가 깨지겠죠. WPA2는 어차피 동일한 그 구조의 송신을 해요. 그걸 말씀드리면 WPA에는 PSK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프리쉐어드 키, 아까 전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PSK 암호화 방식일 때 사전, 대입 공격으로 해킹, 또는 크랙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전이라는 거는 뭐 그런 거죠. A, A, B, C, A, B, C, D 이렇게 시퀀셜하게 나열된 단어의 조합들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사전에 나오는 글자 모든 단어가 들어간 암호로 꼭 사용할 만한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뭐 바나나, 애플, 뭐 패스워드,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랑 이제 시퀀셜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 어떤 문자열을 섞은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알려진 패스워드로 가장 많이 쓰는 탑10 그런 것들을 함께 합쳐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밀번호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씩 무차별하게 과격하게 다 대입해보는 공격이라고 해요. 브루트포스 공격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특정 DB를 가지고 하는 걸 사전 대입 공격이라고 또 말합니다. 이 공격은 클라이언트와 AP 간의 인증 과정에 4A 핸드쉐이킹을 맺고요. 그 4A 핸드쉐이킹은 과정에서 초기 인증 데이터와 사전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 암호화 방식 자체에선 취약성은 없고요. 또한 사전 대입을 통해 PSK 키값 대입 공격도 사용자 일반적인 단어나 간단한 패스워드 때만 가능해요. 즉, 그 사전에 사용자가 설정한 패스워드가 없으면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크랙을 하려면 사전 대입 공격이 돼야 되는데 그 암호가 그 안에 없으면 결국 크랙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 조합 그리고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패스워드 키 길이가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나는 충분한 시간과 퍼포먼스가 있다면 충분히 해킹이 가능하다는 소리도 되죠. 4A 핸드쉐이킹은 아시다시피 프로브 리퀘스트, 프로브 리스폰스를 받고 인증, 인가, 메시지, 어넌스, 메시지 2, 에스넌스, 메시지 3, 메시지 4 이렇게 키 설치와 키 설치 승인 과정을 거쳐요. 대충 구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인증 방식에서는 공의 핵심 과정인 4A 핸드쉐이킹이 도식하고요. 이 동작의 핵심 요소는 SSID, AP 인증자 넌스, AP의 인증자 넌스와 클라이언트 단말기의 P 인증자 넌스, 그리고 AP의 맥 주소, 클라이언트 단말기의 맥 주소입니다. 이 요소들을 사용해서 PTK를 1대1 대칭 키, 유니캐스트 데이터 트래픽 암호화형 키라고 하는데요. 이 세션 키를 계산해서 구한 통신의 모든 데이터를 암호합니다. 우리는 크랙 CSV에 앞서서 이 과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첫 번째 과정 액티브 모드의 프로브 요청 응답 인증 결합 과정 이 경우는 우리 전 시간에 살펴봤죠. 무선랜 결합 과정에 다뤘기 때문에 이번 절에서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WPA 풀 PCAP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그 전 시간에 보여드린 그 와이셔크 필터식 중에 0x04로 보시면 프로브 리퀘스트 패킷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은 브로드캐스트로 봤을 때 이 패킷은 브로드캐스트로 프로브 리퀘스트를 보내고 있고요. 자기가 이제 찾았던 그 기존에 접속했던 리스트들을 한번 찾으려는 패킷이고요. 이 프로브 리스폰스 패킷에서는 단말기에게 AP의 SSID 이름, 전송 속도 및 사용 가능한 기능과 같은 정보를 함께 넘겨주게 됩니다. 이 목적지는 원래 그 요청했던 출발지겠고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는 AP가 보낸 자신의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증 패킷을 거치는데요. 여기 인포에 보시면 어센티케이션이라고 써있죠. 0S, 0P라고 와이셔크 필터식을 사용했고요. 인증 패킷이 보내고 이제 응답 수락이 있겠죠. 어센티케이션 0S, 00P에 대해서 이제 필터하면 이렇게 인증 응답을 볼 수가 있고요. AP에서 보낸 인증 수락, 결합 요청 패킷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 요청 패킷도 볼 수가 있고요. 결합은 전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액티브 모드 결합 맺은 다음에 포이 핸드쉐이킹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 단말기와 AP 간의 이 APOL 키를 메시지를 4번 주고받고 키 설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APOL이라고 프로토콜에 나오는데요. 필터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 패킷 안에는 80.1x 인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 보면 WPA 키 넌스 값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PTK가 생성되는 동안 PSK가 PMK라는 그 키로 사용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패킷 넘버 8번과 8번 패킷을 확인해 보면 에이넌스 값을 담은 패킷을 전송하게 됩니다. AP는 단말기로 802.1x 인증 프레임을 전송해서 단말기는 PTK를 구성하는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전 공유 키는 일반적으로 여기 RFC 2898에 정의되어 있는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이 되고요. 이 알고리즘에 필요한 요소는 사용자가 정의한 WPA, PSK, 아머와 SSID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2번, 9번 원래 요청하고 이제 응답 쪽인데요. 아까 보냈던 넌스와 MIC를 달아서 같이 보내게 되고요. 이 무결성 검사가 담긴 인증 프레임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탈에 대해서 이제 셋으로 1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메시지 3하고 10하고 같아요. 3에서는 AP는 보낸 패킷의 에이너스 키와 MIC를 가마 전송하고 여기서 참고로 AP는 GTK 그룹, 템포럴 키,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트래픽 암호양 키로 만들어서 보내는데 GTK는 AP가 생성해둔 GMK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인스탈 플래그의 셋은 단말기에게 이 메시지를 검증 후 PTK를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키 설치 요구 검증 패킷이라고 합니다. 단말기에서는 이 메시지를 수신하면 에이너스 값의 유효성과 AP가 선택한 암호 방식, 인증 방법 등을 확인한 뒤 무결성 검증 후에 단말기와 같은 PMK를 AP도 보유 중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응답 패킷인데요. 이제 어크 패킷이라고 하는데 응답 패킷은 단말기 무결성 검증을 완료하였고 성공적으로 PTK와 GTK 키를 설치 완료했다고 응답하는 패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어라이즈 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MIC 셋 되어 있고 리플라이 카운트는 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포이 핸드쉐이킹 구조였는데요. 좀 어렵죠. 복잡하고 이상한 용어도 난무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각 부분에 대한 무선 패킷을 한번 열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각 프레임별로 갖는 의미와 구조가 굉장히 좀 많아요. 복잡하고. 그리고 여기에 조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암호화 부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접근하기가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궁금하시면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크랙 실습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딕셔너리 기반으로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요. 크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랙할 수 있다라는 POC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부분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칼리 리눅스를 설치해서 무선 랜카드는 AWS 039H라는 모델을 사용했고요. 자세한 도구 설명은 생략하고 AP 크랙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죠. 저희 집 공유기를 제가 크랙하는 거랑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의 AP나 어떤 회사 근처 가서 크랙하는 거는 쇠고랑 찰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WLAN이 생기면은 if config로 인터페이스 리스트를 확인할 수도 있고, 뭐 airmon ng start WLAN1을 입력해서 이 airmon ng가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무차별 모드가 실행이 되고요. 무차별 모드라는 것은 프리미스코스 모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원래 보통 기본적인 이더넷 통신 특성상 본인이 목적지로 되거나 브로드캐스트이거나 뭐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가 아닌 이상 다른 패킷은 본인이 목적지가 아니면 받고 버리는 게 맞는데 무차별 모드로 해야만 다른 패킷들을 다 스니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수신할 수 있는 모드를 올리게 됩니다. 그건 인터페이스 커널 레이어에서 설정하는 거고요. 이 툴을 이용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와이샤크를 키더라도 그 모드가 켜져야 인위적으로 끌 수도 있고,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고요. 수도 에어로 덤프 NG라고 선택하면 주변 AP를 이제 스캔하게 됩니다. 스캔하면 BSSID고 이건 맥 어드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맥 어드레스가 아닌 SSID라고 하죠. 무선 랜 네임이에요. 카페2 IP타임, 코키아, IP타임 여러 개 있네요. 여기 중에 오픈도 있고 WP2도 있어요. 인증 방식은 PSK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비콘스, PWR, 채널, MB 이런 강도 세기를 봐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패킷 수집하는 거는 채널을 설정을 해요. 채널 9번 이 카페2로 할 건데 채널 9번 하고 요 BSS ID 맥을 쓰고 W는 저장하는 옵션입니다. 저장은 어디에 원하시는 네이밍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13번에 채널에 대해서 저장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스테이션 이렇게 나오고 패킷을 수집하게 되고 한 개 단말기가 접속하고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클릭하기 위해 데이터를 포웨이 핸드쉐이킹 과정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열심히 설명드린 그 복잡한 과정의 포웨이 핸드쉐이킹 과정의 세션 키를 저희가 필요해요. 크랙을 하려면 단순히 스니핑하는 게 아니라 IP 타임에 주원이라는 애가 접속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그냥 스니핑해선 되지가 않고요. 포웨이 핸드쉐이킹이라는 거는 액티브 모드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 거는 기존에 연결이 되어 있던 AP로 자동 접속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포웨이 핸드쉐이킹이라는 WP2에서 진행하는 동작 프로토콜 통신을 패킷 캡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 떼내야겠죠. 강제적으로 떼내면 다시 붙을 거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떼내는 패킷을 보내고 강제적으로 떨어진 클라이언트는 액티브 모드 성질에 의해서 재결합을 시도하게 되고 재결합 성공 시 포웨이 핸드쉐이킹을 다시 맺을 때 우리는 그 패킷을 스니핑을 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그 저장한 패킷을 딕셔너리 기반으로 브루트포싱해서 키값을 얻어내는 겁니다. 설명이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해가 가지 않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의심이 있다면 연결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 있던 단말기 연결을 강제로 해지합니다. 이 실습에서는 에어 리플라이 엔진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거고요. 이와 API 연결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단말기에 전송할 겁니다. 이런 옵션으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인증 해제 횟수, APMAC, 인증 해제할 단말기 맥 주소, 인터페이스명. 우리는 인증할 AP의 BSS ID 있죠? 스테이션 이미 붙은 클라이언트 하나 알죠? 이 두 개의 맥 주소한테 양단 간의 인증을 끊어버리는 패킷을 보낼 거예요. 끊어버리는 패킷을 보내게 되면 인증 수신만 단말기는 재인증을 시도하게 돼요. 통신이 끊겼다고 생각하고 수집된 패킷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인증한 단말기로 이 API 메시지 패킷 수집된지 확인하면 실제로 다시 붙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집이 됐죠. 재인증하고 그 액티브 모드로 재인증하고 그다음에 포이 핸드쉐이킹을 하는 것까지 패킷을 떴으면 이제 크런치라는 툴도 있고 어떤 딕셔너리 기반의 그 패스워드 리스트 또는 락규라는 그 패스워드 집합된 그 txt 형식으로 된 파일이 있어요. 그런 걸 써도 되고요. 크런치 같은 경우는 이거 블루투스 용어로 그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딕셔너리가 아니라 생성하는 도구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패스워드 리스트 아웃풋으로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크런치는 밑에 설명할 건데요. 최소 8자리에서 최대 8자리까지 그러니까 8자리라는 거죠. 8자리를 조합해서 패스워드 리스트, 데이터 리스트 파일을 생성한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8자리에서 8자리까지 이거를 이용해서 이 중에 8에서 8자리까지 끊어서 이 숫자들 중에 조합해서 모든 가능한 수를 만들어서 8자리까지 이렇게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저장하고 저장된 파일을 wread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 BSS 아이디를 지정을 하고 이 패킷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키를 돌리면 바로 키파운드라고 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이라서 되게 간단하게 풀린 거거든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예를 들어 특수 문자가 들어간다던가 어떤 키가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죠. 네. 이렇게 해서 12분 만에 풀 수 있었고 무선 네트워크 패킷 통해 무선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이해, 단말기 API 연결되는 패시브 모드, 액티브 모드, 인증과 결합 과정, WP 암호화, 이론적 학습, 크랙, 그리고 WP2 암호화, 그리고 크랙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무선 네트워크 해킹 패킷을 주제로 무선 네트워크 이해, 무선 해킹 원래를 이해하고 불특정 다수한테 무선 신호가 발생한다는 점, 무선 전송 데이터 암호 취약성으로 인한 무분별한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무선 통신 규모와 환경에 알맞은 암호화 설정, WIPS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긴 한데 그래도 무선은 아직도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취약한 알고리즘을 많이 쓰고 매년 그 알고리즘들이 깨진다는 점에 봤을 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와이파이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접속에 앞서 적법성을 확인한다. 이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API가 있으면 관계자한테 물어서 연결한다. 공공 와이파이 연결할 때 민감한 작업하지 않는다. 와이파이 이용할 때 결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는다. VPN을 사용하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핸드폰 테더링을 쓰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없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공공장소에서 무선을 쓰면서 내 개인정보 관련된 어떤 회사의 중요한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임이
다라고들 말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었으니 각자 무선에 대해서 집에 있는 무선을 한 번씩 해킹해보고 또는 분석해보고 패킷들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재밌겠네요. 하시다가 뭐 잘 안 풀리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